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주항공주와 방산주가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발표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 기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국내 우주항공주와 방산주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 1,750억 달러, 우리 돈 약 244조 원을 투입해 자신의 임기 중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골든돔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와 우주발사장 건설을 위한 R&D 시설 구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의 주가는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밖에도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도 각각 3%와 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화권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바이오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았던 대만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바이오주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번 달 11일에서 17일 동안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전주와 비교해 88.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6주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로 판단하면 유행은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페트론과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고 수젠텍과 진 매트릭스 등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 조선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무 간 실무 통산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하반기 조선 수주 증가 전망부터 한미 조선 협력까지 기대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매체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협의에서 조선 업종과 관련해 관세 인하와 면제, 당위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 정책까지 더해지며 한미 양국의 긍정적 협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잇따른 호재 속에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2.06% 상승한 79,200원에 HD 한국조선해양도 4.48% 상승한 291,500원에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로 폐렴구균 백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5.78% 오른 43,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어떻게 이뤄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33선을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1%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0.9%대 상승하면서 2,625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탄력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튀어오르면서 그 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1.13%에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72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지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 확인이 되시죠. 2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워낙 강세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매도 흐름이었는데 오늘 매수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역시나 900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매매 동향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가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보다는 수급이 조금 덜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8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닥 1.13% 강세를 이끌어낸 좀 주체가 되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우주항공으로 가져봤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골든돔 구축을 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든돔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임기 내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간밤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면서 예산에 대해서 타결을 좀 앞두고 있는데 1,750억 달러 정도 프로젝트 투입 비용이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 하나로 본다면 240조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시장을 끌어올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삼성 벤처 투자 측에서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위성 기업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물산 측에서 우주로켓 발사장 R&D 사업에 착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로켓 발사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발사장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항공의 후방 산업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발사장을 지으려면 이 플랜트 공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라던가 원전에 대한 기술이 있는 한국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우주 후방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삼성이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파이가 그만큼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먼저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오늘 15%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오늘 개별적으로 호재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측에 52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갔다가 상승폭 조금 줄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0%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루미르까지 오늘 일제히 우주항공 관련주들 훈풍이 불었다. 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6월 말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로보택시 하면 그간 공개 지연도 되고 또 상표 등록에서도 거부가 되고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로보택시였는데, 이제는 진짜 출격을 앞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오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은 10대로 시작을 하는데 몇 달 안에 1,000대, 또 내년 말까지는 테슬라 1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놨습니다. 사실 이 로보택시, 테슬라의 경쟁사라고도 꼽히는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서비스 지역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그런 경쟁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포부로 좀 보여집니다. 글로벌단 소식이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기업들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DH 오토웨어 측에서 이 자회사가 차세대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기술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체인으로 좀 거듭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었는데요. 그렇다면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주 우선은 오늘 가장 강하게 마감을 했던 건 퓨런티어입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수 강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라이콩도 4%대 강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DH 오토웨어까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시장이었습니다. 자율주행주 사실 이제 6월 말에 출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건지 아니면은 6월 말이 오기 전에 좀 세론을 해야 될지 한번 그런 전략들 같이 생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본 자율주행부터 우주항공 산업까지 종목과 전략들 이어지는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 시장을 위한 대비 애프터마켓에서 시작해 보시죠. 오늘 함께할 파트너는 김태훈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이어서 다시 또 만나게 뵙게 되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산뜻하게 밝게 보이려고 밝은 옷 입고 나왔는데 밝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랑 옷 색깔을 좀 맞추신 것 같아요. 넥타이 색이랑. 그래서 오늘 저희 한번 산뜻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미사일도 우주시대, 제2의 스타워즈 골든돔. 오늘 우주항공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스타워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트너님, 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이니까 벌써 90년, 80년대 얘기죠. 그때 당시에 소련이라고 이제 이념적으로 두 개의 진영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양쪽이 냉전을 하면서 미사일, 이제 핵무기를 서로가 많이 만들었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서로 군비 경쟁을 하는데 우주에서 이 핵미사일을 실제로 뭐 우주까지 올려서 우주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우주에다가 스타워즈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주에서 이런 핵미사일을 방어하고 공격을 하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소련이 그 당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스타워즈 계획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들을 뭐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 경제가 거덜나면서 소련이 붕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이 어쩌면 그 미국이 예전에 한번 승리했던 이념 대결에서 승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할 때는 소련이 그 돈이 없어서 붕괴됐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과연 이 돈을 댈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타워즈가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 있죠. 그만큼 우주 기술은 많이 발전돼 있고 이제 돈을 버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 돈을 댈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전 분야라고 할까요? 그 관점할 수 있는 좋은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기술력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술력이 더 앞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비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1,750억 달러를 뭐 프로젝트 비용으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비용도 너무 크고 임기 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어렵죠. 아이언돔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상대방 그 미사일을 쏘는 쪽이 팔레스타인 반군이나 그 조잡한 그러니까 수재에서 만든 미사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준비하겠다는 건 그 미국 영토 밖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들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이미 소련도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이 북한도 그런 초음속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이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걸 탐지해서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에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은 인공지능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지금 의회에 보고했다는 그 자금은 그냥 대외적으로 어제 새벽에 이제 발표했을 때 쓰는 말일 뿐이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후에 실제로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거에 아마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내년에 중간평가를 할 때 과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지금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지금 7월 달에 뭐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과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우주항공에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보잉 같은 회사도 대표적인데요. 보잉에서 만들고 있는 우주항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모듈화해서 대한항공이나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미국을 보내주고 미국 보잉에서 이걸 그 완성품으로 조립해서 완성을 시키는 이런 국제적인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이러한 스타워즈 계획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기에 들어갈 돈을 미국이 지불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우선은 산업이 시작이 되면은 수혜는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우주항공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튀어 올랐는데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 봐야 될지 선별적인 전략들 챙겨봐야겠죠. 종목들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세트랙 아이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 군용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있죠. 네, 세트랙 아이랑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상승 탄력은 세트랙 아이가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세트랙 아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트랙 아이는 중소형 인공위성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의 실체가 있는 회사고 실제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트랙 아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위성들을 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에게 공개는 되지 않지만 군사위성을 세트랙 아이가 우리나라 국군으로부터 수주를 해서 국방부로부터 이제 수주를 해서 이 군사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에 비해서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캔코아 그러니까 항공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야가 좀 두 기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한화그룹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든든한 좀 뒷배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에 가깝기 때문에 또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장주를 우선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 대장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그 회사의 자회사인 이 세트랙 아이가 실질적으로 위성 쪽에서는 대장주가 되겠죠. 이 세트랙 아이는 이제 사업에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업위성을 올려보낼 뿐만 아니라 군사위성도 하고 있는데 군사위성은 공개를 안 하죠. 그래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장기 계약을 우리 국방부와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는 성장성이 대단히 뛰어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R&D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트레가이는 이러한 룰을 깨고 말 그대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낸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는 여러분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자식에게 이 종목을 사서 물려주면 초등학생 같으면 대학생 갈 때 등록금을 벌 수 있을 만큼 좋아질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네, 확실한 뒷배가 있는 하나가 붙어있는 세트랙 아이로 꼽아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김태훈 파트너가 또 준비해 주신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까지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로보택시 출격, 자율주행 지각 변동 올까? 네, 사실 시장에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없었는데 오늘 로보택시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 시세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6월 말을 앞두고 좀 뭐 세론을 해야 될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자율주행이 예전처럼 R&D 비용만 먹는 하마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즉 로보택시라는 걸 통해서 상업화를 하는 그런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자율주행 3단계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로보택시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테슬라가 시장에 내놓고 또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물론 이게 대도시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이게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를 합니다. 그 구매 욕구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한된 도시라는 그 공간에서만, 대도시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직까지 이 기술이 3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3단계에 아주 고도화된, 3단계 가장 고도화되고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끝까지 기술을 발전시켜놨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관련된 규제를 맡고 있던 그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해소됐죠.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저도 로보택시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고 진짜 생긴다면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근데 로보택시 이야기하면은 뭐 계속해서 공개도 막 지연이 되고 이 상용화가 좀 늦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상업화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또 상용화의 차질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현대차죠. 현대차는 3단계 자율주행도 지금 완성시키지 못하고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희성 회장이 직접 나와서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그 자동차 상용차를 내놓겠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 현대차는 기존의 라이더 중심의 이런 그 라이더와 센서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을 들어엎고 이제 테슬라처럼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완전히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3단계 자율주행이 기술이 포팅이 된 그런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완성차로서는 5위 안에 드는, 그 최대 올라갈 때 분기 중에 3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런 업체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선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면 이 나이든 노인네들, 즉 소비력 있는 노인분들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면서 소비를 하고 다녀야만 선진국들, 우리같이 좀 노후한 노인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율주행차를 빨리 상용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로보택시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이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시켜주고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는 차에 나의 목숨을 맡기고 탈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네,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가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그래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퓨런티어고요. 그리고 넥스트 칩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카메라 공정 장비 기업인 퓨런티어와 함께 이 영상 관련한 넥스트 칩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율주행 안에도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퓨런티어랑 넥스트 칩 들어가는 부품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그 퓨런티어는 이 자동차용 카메라를 만드는 공정 장비입니다.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공정 장비, 공장에서. 그리고 이 넥스칩은 이 카메라 안에 아날로그 세상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걸 자동차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주는 그런 자동차용 칩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뭐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그 테슬라의 주 고객이 테슬라인 회사고,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뭐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회사의 카메라를 채용한 이런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회사 이런 퓨런티어의 공정 장비가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넥스칩은 아직까지는 이 칩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현대차가 이 카메라를 많이 채용한 자동차 모델들을 많이 내놔야만 이 넥스칩은 칩을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러한 자동차들을 모델별로 선정을 해서 많이 이제 도입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요는 적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이엔드 차들, 굉장히 비싼 각 모델 중에서 하이엔드 모델들만 이런 카메라가 채용돼서 안전하게 아다스니 뭐니 이런 안전한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넥스칩의 칩이 사용되는 게 소비량이 좀 적었죠. 하지만 넥스칩은 모회사가 NCN이 얼마 전에 관리 종목 지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히 그 모회사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넥스칩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넥스칩이 갖고 있는 기술은 로봇 분야에도,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로봇 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넥스칩은 M&A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 퓨런티어, 그리고 아직은 수요가 부족한 넥스트 칩. 어떤 종목을 파트너님은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당장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라고 부를 만큼 아주 꽝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죠. 전년과 비교하면 야, 이런 회사를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꽝이었죠. 하지만 그거는 테슬라가 이 회사의 주 고객인 테슬라의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요 정부 효율 부분가요? 거기 추장을 그만두고 이제 올인해서 이쪽 테슬라 경영에 뛰어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퓨런티어도 관련된 공정 장비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 자율주행의 가장 고도화된 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을 유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고도화돼서 4단계로 넘어가면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사람의 관여가 없이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퓨런티어의 이런 카메라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퓨런티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5년 뒤에도 테슬라 CEO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에 붙는 기대감만큼 퓨런티어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애프터픽은 퓨런티어였고요. 네, 오늘 이런 종목들 사실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퓨런티어도 사실 이미 많이 올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매매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교육방 접속하시면 이런 세세한 전략들 같이 챙겨주실 거고요.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유료 문자 서비스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거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지금 시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은 좀 약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CDMO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혜를 좀 입어갈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영향 받아갔는데요.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왔습니다. 3.6%대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알테오젠과 HLB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2.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완화를 위한 제2차 실무 통상 협의를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다. 협의는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6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현 정부가 참여하는 마지막 대면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 측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7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7월 패키지 형태로 양국 간 조율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한다. 자, 오늘은 대만 컴퓨텍스 2025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AI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한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쟁승왕 그 CEO가 직접 와서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조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조연설 과정에서 다양한 앞으로의 AI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IT 업체들도 자신들의 경영 계획을 수정하거나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컴퓨텍스 2025 같은 이런 전시회는 여러분도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만을 여행 삼아서 가서 여기 이런 그 전시회도 한번 둘러보시면 그 말 그대로 한 2년, 3년 미래의 일을 한번 먼저 가서 살짝 그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코엑스 거기서 있는 전시회를 여러분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컴퓨텍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이런 IT 쪽 그리고 이제 원래 IT 쪽에서 시작된 전시회지만 이제는 AI 쪽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다양한 신기술, 가장 첨단 기술을 여기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짜시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 젠슨 황 CEO뿐만 아니라 요번에 퀄컴과 인텔, 폭스콘, 그다음에 미디어텍, NXP 같은 전 세계적인 유명한 반도체나 이런 IT 기술의 CEO나 고위 임원들이 나와서 기조연설과 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됐죠. 그러면서 요번에 확실하게 대만이 AI 분야에서는 일종의 뭐 종주국이라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이게 여기 아시아 지역 본부를 여기다 대만에다가 타이베이에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젠슨왕 이 CEO의 그런 야심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대만은 AI 관련된 기술이 총화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렇게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있는 AI 관련된 공장들이 셧다운을 해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산업이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지역 뭐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춘다고 그럴까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젠슨왕 이 CEO가 기조연설한 내용들을 살짝 좀 보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다가 아시아 지역 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그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그런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와 폭스콘 또 대만 정부 그다음에 TSMC가 참여하는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대만을 AI의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4세대 GB300 시스템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내놓겠다고 했고 여기에 맞춰서 HBM,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러한 HBM에 대해서도 양산 계획을 짜야 됩니다. 여기에 요번에 이제 GB300이 사용되면 이제 개발이 돼서 런칭하는 게 3분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HBM4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서로 다른 칩셋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신기술인 NVLink라는 기술을 요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그 GPU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엔비디아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도 이런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IT 기업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따라가지 못하면 여기에서 낙오된 기업은 말 그대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안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왜 참가하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텍스 같은 경우는 그냥 IT 속에, 그러니까 PC 안에 들어가는 IT 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시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전통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 업체들은 참가를 좀 꺼립니다. 삼성전자도 마지막까지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품만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여기에 참여를 했죠. SK하이닉스는 이제 2년째 참여를 하는 것이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단짜리 HBM3 5세대고 그다음에 HBM4 6세대는 이번에 양산을 할 거라는 것이 여기서 발표가 됐고요. HBM과 CXL 반도체가 모두 양산을 하반기 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AI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컴퓨텍스 통해서 오늘도 소부장단에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통해서 교육반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전략들 또 종목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공략주들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공략주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그림만 딱 보셔도 아실 겁니다.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지만 이게 독점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HBM 관련돼서 이제 AI 가속기가 새롭게 이제 GB300이 나오게 된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 SK 하이닉스가 관련된 HBM4나 이런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를 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함께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20만 원대에서 좀 헤매고 있는데요. 20만 원을 지금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다음 2차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실적도 1분기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좋은 실적이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어떠한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함께 거기에 대응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좀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CXL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 먼저 상용할 가능성이 높고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ESSD, 이게 이제 ESS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여기에 가장 먼저 이런 미국의 AI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가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 모듈 소캠이라는 건데 이 소캠이라는 개념을 엔비디아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한 개념을 가장 먼저 구해내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요즘 들어서 계속 뒷북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2등으로 밀려날 때가 됐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앞장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20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가격입니다. 손절가는 19만 3천 원. 네,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3분기 때도 아까 말씀드려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 GB300을 내놨을 때 그때 하나의 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더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서 많이 보시고 또 TC 본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TC 본더라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미 반도체죠. 기본적으로 TC본도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80%를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고 오랫동안 광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있는 HBM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열 압착 본딩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TC본드 1부터 1.0부터 2.0, 지금 3.0에서 4.0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3.0까지는 거의 한미반도체가 독점해서 생산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업체들도 HBM을 생산하고 싶은데 지금 중국은 HBM2까지는 지금 따라왔습니다. HBM3까지는 둘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3E가 지금 양산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특히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SK는 이미 8단짜리 넘어서 12단짜리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만큼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SK 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가 TC본더를 꾸준히 납품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독점으로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은 어느 한 기업에게 이걸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다. 부품 같은 것도 그렇고 장비도 마찬가지죠. 이 장비 분야에서 한미 반도체가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경쟁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화 세미텍이 TC본드 2.0부터는 경쟁 관계에 들어가서 한미 반도체와 나눠 먹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대단히 좀 열 받았죠. 왜냐하면 기존에 SK 하이닉스에다가 기존 장비를 가격 인상 없이 계속 납품해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한화 세미텍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SK 하이닉스 향 장비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28%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를 지난 8년 동안인가요? 그 정도 동안 이제 무료로 해줬었는데 이제는 돈 받고 유지보수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반도체의 실적은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비당 가격이 28%나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말 그대로 한화 세미텍이랑 경쟁을 하겠다는데 경쟁을 하겠다고 해도 한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전 세계 시장 8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화 세미텍이 과연 그 기술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금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요번에 가격 인상 때문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원에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을 짧게 제시해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이거는 잠깐 전하는 말 듣고 빨리 가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전략 곧 챙겨주실 텐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앞서 이야기해 주신 한미반도체부터 SK하이닉스 어떻게 조금 종목을 다뤄봐야 될지 접근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뜹니다. 이 교육방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략주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요즘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HBM 제조용 TC 본더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펄스 히터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바로 미코라는 회사입니다. 미코라는 회사를 잘 모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회사죠. 이 회사는 이 한미 반도체 TC 본더에 들어가는 그 상부에 열을 내는 그쪽 분야에 들어가는 이 펄스 히터라는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데 펄스 히터는 상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부는 작년에 완성을 했고 상부는 요번에 완성을 해서 요 제품에 대해서 샘플을 다 돌렸고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먼저 외국 거래처에 납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미코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회사고 이미 1분기 실적도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수가 13,000원, 손절가 11,50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무려 23,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목표가는 항상 분기별로 공개되는 실적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미코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바로 그 TC본더 쪽에 들어간 TC본더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HBM 반도체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HBM 반도체가 수요도 늘어나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코의 이 펄스 히터도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 무릎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컴퓨텍스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일정이 계속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략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계속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에 유료 문자 통해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4시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알찬 투자 정보 담아서 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